SNS SYS 설용수 방송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우리 한국 사태가 대통령 선거를 한 5개월 앞두고 양당이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상도 없을 만큼 네거티브 전략에 의해 서로 헐뜯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은 그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북쪽에서는 조용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통신이 갑작스럽게 김정은 체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6월 달에 이미 체포가 돼서 그동안에 나타난 김정은이는 대리인이다. 다시 말하면 모양이 비슷한 사람을 내다가 대리 역할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에 설을 붙여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부인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바로 김정은 체포설의 주동자는 김여정이라는 겁니다. 친동생 김여정. 일단 그런 어수선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또 우리가 사실 북한 정권은 늘 그런 체포설, 구금설 또는 병중이냐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됐습니다만은, 오늘은 실제 북한의 실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근에 김정은 심상치 않는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책임 비서들 총회 앞에 나타난 김정은이 갑자기 들판에 떨어뜨려진 나달 하나라도, 표시죠.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주워다가 인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러고는 갑자기 신고난의 행군을 발표해요. 고난의 행군 하면 북한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운 단어입니다. 1차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은 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7월 달에 사망했죠. 그리고 95년부터 2000년까지 약 5년간 북한은 비참한 현실을 겪습니다. 정식 통계상으로 200만 내지 300만이 아사자가 났어요. 굶어 죽었다고 말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굶어 죽었다. 저는 실제 북쪽 가까이 연길에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서 그 상황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아마 거의 나이 먹은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네들이죠. 그분들은 며칠씩 굶다 보니까, 또 어린 고아들은 꽃제비로 변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개울가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등 비참한 현실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며칠씩 굶으면 지팡이 짚고 휘청휘청 하다가 쓰러지면 그 길로 그냥 인민위원회 책임자들이 몇 사람 와가지고 가만히로 묶어서 동네 뒷동산에 버려지고, 그 시신이 한 10대꾸 버려지면 아마 석유 찌끄러서 불질러 버리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김정일 시대죠. 김정일 시대.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고난행군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죽고 나서 90년 초반에 연결된 우리 대한민국과 소련과의 국교정상, 또 이어서 중국과의 국교정상, 이것은 바로 중국 러시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환을 앞두고 사회주의 체제를 내던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즈음이죠. 북한과는 당시에 소위 구상무역이라고 해서 물건과 물건을 바꾸던 시대, 바꿔 말하면 북한에서 많이 나는 광산물질이라든지 농산물의 일부를 갖다 주고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석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아신 대로 석유가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장경제화한 러시아나 중국은 경화결제, 현금결제를 요구했다고 말이죠. 달러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과거에 구상무역 시대는 공산국가끼리는 물건값이 일반 시중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노동가치를 거기 대여하니까. 근데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하면 석유가격도 현실화되어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경제적 궁핍이 시작되고 자연재난이 계속 연속됩니다. 풍수해가 겹쳐요. 수해가 일어나서 물이 차면 우리는 새로운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해결을 합니다. 물론 봉사대원들도 참여하지만 북쪽은 기계가 없어요. 수해 난 지역을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우리가 한 3, 4개월 걸린다면 북한은 4, 5년 걸려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면적이 자꾸 줄어들죠. 북쪽은 논보다는 밭이 많습니다. 산악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확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경제는 궁핍해지고 외국에서 지원이 자꾸 제대로 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여튼 고난행군은 그들에게 비참했습니다. 거기서 생겨난 것이 메뚜기 시장이에요. 뭐라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무데나 매대를 깔아놓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또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굶주린다고 호소하면서 물건을 주고 돈을 몇 푼 받거나 또 물건과 물건을 바꿔요. 그것이 오늘 커가지고 장마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은 메뚜기 시장을 만들었다. 메뚜기란 말이 뭔 말이냐. 보안대원이 오면, 경찰관들이 오면 즉각 매대를 그냥 훔켜잡고 뛴다 그러니 메뚜기처럼 뛰어. 그 메뚜기 시장이죠. 지금은 이제 장마당이 돼서 사실상 우리 옛날 전통시장과 다름없는 시장 거래가 되고 있고 북한 경제의 80%가 장마당에 의존할 정도로 지금 변해 있어요. 그래도 북한 사람들은 지긋지긋해합니다. 돈 없이는 천하없는 김일성 가족도 우리 못 살린다. 혁명 전통이 수령이니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고난행군을 또 김정은이 들고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지난 10월에도 김정은이 고급 당 간부들 모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실행으로 고난행군을 승리로 이끌고 공화국이 제정한 경제 5개년 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심장으로 다해줄 것을 믿는다. 북한의 심장은 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일성 수령 앞에, 김정일 수령 앞에, 김정은도 지금 수령이지 않습니까? 수령 앞에 충성을 다하라는 뜻을 그들은 심장으로 표현해요. 북한 사람들 심장 위에다가 초상 휘장 달고 다니는 걸 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는 북한이 심상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로 노동당 규약 전문에 실려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신화적 용어를 삭제했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사진까지도 제거했다고 해요. 또 실제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어요. 북한 모든 동원 매체에
실리진 않았지만 현장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지난해에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사진이 사라진 예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선한 마음으로 김정은 시대는 보통 국가, 상식적 국가로 전환되는구나,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김정은주의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김일성주의, 그 주제사상에 근거한 거죠. 김정일, 성군정치 시대도 김정일주의. 근데 그걸 재건한 척 하더니 김정은주의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경제적 진척이 얼마나 없던지 당 간부들을 계속 몰아치고 거기에 흩어진 나달 하나라도 주어서 인민생활에 보태라고 할 정도로 북한은 지금 비참합니다. 그건 말할 것 없이 외부 환경이 영향을 줬을 겁니다. 첫째는 북한이 핵실험 이후 미사일까지 약 80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 SLBM까지. 유엔은 계속해서 제재의 플러스를 가했죠. 큰 것만 5개입니다. 지금 뭐 거의 국경이 봉쇄됐죠.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 자신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즉각 국경을 봉쇄하고 유엔 제재 속에는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것이고 또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일단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밀무약은 계속됐어요. 그래서 장마당 경제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석유도 적정선에서 중국이 제공하고 있어요. 파이프를 통해서. 근데 최근에는 무역만은 한동안 북중 무역은 100억 불에 해당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보통 한 30억 불에 오고 갔는데 한동안 광물이 많이 팔 때는 100억 불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우리 경제에는 뭐 우리는 지금 6천억 달러, 7천억 달러까지 수출만 무역의 규모가 1조 달러니까 100억 불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별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에 비해서는. 그러나 상당한 무역 규모를 올린 적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래도 평균 한 30억 달러 선에서 북중 무역이 이루어져야 북한 경제가 그런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2억 한 3천억 달러.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무역 규모로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여러 매체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굶주림이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탈북자들은 지금 공개 채용을 한다고 해도 탈북자가 있어요. 최근에 온 탈북자들 말에 의하면 계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니까, 핵실험을 하니까 저 쇳덩어리를 왜 저렇게 쏘아야 된다냐고 하면서 밥이나 먹여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핵실험 같은 것은 거의 우리 돈으로 1조 원, 뭐 2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수소 실험 같은 거. 보통 미사일 실험은 아무리 안 들어가도 3천억, 2천억이 들어갑니다. 2천억, 3천억이 들어가요. SLBM. 이 많은 돈은 인민생활에 전혀 예산을 안 쓰고 국방비에만, 군사비에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 인민들의 원망이 있을 법도 하죠. 지금 최근에 북한이 외교관들에게 아마 전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달러 한 푼이라도 조국에 애국 헌금으로 보내라. 그래서 외신이 전한 것 보면 북한 외교관들이 수십 곳에서 최극빈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빈곤자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요. 그 나라에서 그 빈곤자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외교관 부인들은 철저하게 시장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약 장사도 하고 심지어 불량 화폐를 교환하기도 하고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달러를 찍어가지고.
근데 최근엔 그런 것도 이제 안 통하니까 극빈자 대우를 받고 또 외교관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야. 성적이 부진하다고. 왜냐하면 고달프면 목표량을 달성 못한다고 해서 탈출하거나 제3국으로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엄청난 북한을 조아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한 소식에 하면 북한의 식량이 약 550만 톤 필요돼요. 근데 작년에도 지금 어떤 외신들은 135만 톤 정도, 그러나 우리 정부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130만 톤. 그러니까 550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130만 톤, 아니라 430만 톤. 그럼 120만 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100만 톤이 모자란다고 해도 기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가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들은 코로나에 의해서 양성 판정자가 없을 뿐 아니라 사망자는 더욱 없다 그래요. 근데 최근 탈북한 사람에 의하면 코로나로 죽은 사람에게는 북한 정부가 관을 하나씩 준답니다. 그 관을 가져다가 사망자를 입관해서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관은 부셔서 가구를 만드는 데 쓰고 시신은 가만히로 묶어서 버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기대 못하는데 사망자에게 멀리 갔다 산에 묻으라고 관 하나를 제공한대요. 그것마저 아까워서 죽은 자에게 주지 않고 자기 집 가구를 만들어 쓴다고 해요. 그리고 매년 하는 열병식 좀 보십시오. 오직 열병식이 얄미웠으면 영국의 외교관 부인인 린지 밀러라고 하는 여사는 열병식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젊은이들이 동원돼 가지고 아주 의기왕성하게 열병식에 참여를 한답니다. 열병식에. 근데 열병식 끝나서 흐트러지면 골목마다 들어가서 개판으로 한다는 거야. 막 김정일 욕하고 술을 먹고 행패 부리고 이런 것을 린지 밀러라고는 외교관 부인이 직접 보고 영국 방송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바꿔 말하면 북한에도 젊은이들의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굶주리면서 웃으며 가자고 했던 그런 구호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평양에 지금 아파트 많이 생겨난 거 보십시오. 과학기술자 거리니 통일거리니 창광산 거리니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우리로 말하는 강남 학군 같은 지역이죠.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1, 2억씩 아니 3, 4억씩 붙어 있어요. 거기도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든 거래가 됩니다. 근데 거래를 정부가 묵인하고 있어요. 세금만 받아먹고. 그것은 뭘 말하느냐, 북한의 권력을 이용했던 뇌물을 받은 사람들 꿈켜놓은 돈을 외부로 노출시켜서 화폐개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 돈의 실체를 양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서 정부가 세금이라도 걷어들인다는, 그래서 외화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묵인하고 은근하게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명분은 기숙자 거리니 충성 거리니 해가지고. 지금 김정은 정권이 심상치 않아요. 얼마 전에 또 갑자기 미국은 우리 적이 아니다고 해서 미국은 이 바이든 정부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일 겁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대단히 혹독한 시련을 겪었죠. 싱가포르 회담 인사는 정중하게 해가지고 하노이에 가서 실체적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세계가 지켜봤는데, 미국이 바라는 것은 북한의 핵 기지를, 핵이
시험에서 생산까지 가는 과정의 단계적 시설을 공개하라고 그랬고, 북한은 그것을 미국에 숨겼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폐기할 의사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자리를 일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와버렸어요. 북한은 굉장히 시련에 부딪혔죠. 왜? 열차를 타고 4박 5일인가 그렇게 해서 베트남을 갔지 않습니까? 하노이까지를. 그런데 그 희망찬 보람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기 수단대로 미국을 숨겨볼까 하고 트럼프의 그 무식한 정보 능력을 테스트해 보려고. 트럼프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장사꾼 아닙니까? 대단한 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설득당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나머지 일어서 버렸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톱다운 방식을 부정하고 사실 실무자선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벌써 1년이 가까워잖아요. 바이든 정부 출범이. 몇 개월 후에는 1년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통미 관계가 대북 관계죠. 대미북 관계. 우리 남북 관계처럼 냉랭합니다. 북한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협상에 응하지 않아요. 아마 이거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일 겁니다. 그러면서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SLBM 실험을 또 지금 예정대로 실험하고 있다는 것이 38로서의 발표입니다. 여러분, 나는 늘 안보 문제와 통일 문제를 걱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세계일보 사장 당시에도 남북문제연구소를 개설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대북 정보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북한의 탈북자 한 사람을 집을 하나 얻어줘가지고 살리면서 그 정보를 인용해서 신문에 기사화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통일 문제에, 특히 북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산주의 허구를 증명했습니다. 제가 3만여 번의 대중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대전 가서 2번의 강의를 했고, 또 충남 당진, 전남 한평 이런 곳에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신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좁은 모양이야. 경제 관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의 지금 말대로 수령이라는 사람이 논밭에 버려진 벼씨 하나라도 주어서 인민생활에 보태라고 할 정도로 추궁을 해요. 지금 완전 경제개발 5개년 1년째 제로 성장에 가깝습니다. 무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재에 의해서도 자기들 스스로가 문을 닫아놓거든.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입밥에 고기 꼭 먹여주겠다는 희망을 북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길거리를 보면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라든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서 가자고는 표구들을, 구호들이죠. 벽에 붙여놓은 것을 인민들이 뜯어버린대요. 뭘 웃으면서 갈 길이냐고. 이런 통치가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나면 북한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외부를 공격해서 내부를 수습한다 그런 얘기죠. 또 내부에서 자기들이 어떤 변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미중 관계가 패권으로 치닫으면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그 군사 충돌의 전진기지가 한반도예요. 우리 정부 지금 모든 면에서 손을 놓고 오직 종전선언 하나의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거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과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MIT 대학의 교수 하나가 한반도에서는 핵을 무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논문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북으로부터 위협지대에 놓여 있고 주변의 국가들이 전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PT 살퇴를 하고라도 핵을 보유하라는 겁니다. 물론 제 의견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가 비핵화됨으로써 주변 국가가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평화 중심에 서야지, 남북이 극한 대치를 통해서 물리적 수단으로 대처하면 영구적 한반도의 통일을 기대하기조차 어렵고 주변 국가를 평화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정론은 아니지만 그런 반론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거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대한민국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몰입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심상치 않는 조짐을 예고해 드리는 겁니다. 외부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고 내부에서 변란이 일어났을 때든 한반도의 충격은 대단히 크게 올 겁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그런 조짐에 대비하고 그 조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또는 군인들의 완전한 정신 전력 또는 그들의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수단의 강화, 다시 말하면 안보 태세에 대한 점검을 한 번 더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김정은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